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네,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또 그 내용에 조금 설명을 보탤 게 있어서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자, 서정욱 TV라고 변호사 하는 양반인데요. 이분의 법률적 지식 정보를 제가 참고를 좀 합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보이시죠? 네. 대통령을 하야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에? 근데 그 하야 압박을 한 사람이 목용준이고, 목용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보수 원로들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4월 2일 날. 4월 2일 날 대통령한테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한테 6개월 뒤에까지 6개월 이내에 물러나라. 그러면은 기각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파면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6개월 내에 물러나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파면시키겠다고. 아니 대통령으로서 그 말 듣고 기가 차죠. 아니 지금 헌재에서 4대4, 5대3으로 지금 기각될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으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 모양인데 바로 이틀 뒤에 그 협박대로 8대0으로 0대8로 파면됐다 이겁니다. 그 의혹이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 직접 들어가서 보십시오. 서정욱 TV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수 원로들의 뜻을 전한 사람이 목용준이다. 목용준이는 김영두 헌법재판관의 스승 뭐랄까요? 사수 같은 그런 존재다. 목용준이라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수 원로라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아니 헌재의 선고를 이틀 앞둔 4월 2일 사람을 보내서 6개월 이내에 하야를 해라. 그러면은 파면 기각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파면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듣지 않으니 결국은 이틀 뒤에 파면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커넥션이 목용주라는 사람과 김영두 이 라인을 통해서 보수 원로들의 압력이 행사됐다 이겁니다. 네?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네? 보수 원로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보다 힘이 센 사람입니까? 민주적인 정당성이 맞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사회에 구조적인 비리, 부패를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정부패, 부정선거의 주범인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탄핵을 당했는데 그것이 다시 문제가 된다 이겁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 됐었다 이겁니까? 이 보수 언론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 요 사건은 이번에는 이걸 보시죠. 헌재 판결 막판에 뒤집어진 듯 송구권의 혼술이라는 거기에도 나온 모양이에요. 여기에는 또 배신의 깊은 상처까지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철호라는 경북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정욱 TV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죠? 막판에 뭔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시점을
6년 전으로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6년. 2016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 근데 저도 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전해드리려고 켰습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각종 추문 이상한 이야기로 궁지에 몰렸어요. 그럴 때 11월 27일 이때는 탄핵이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사회정치 원로들이 내년 4월까지 하야해라. 탄핵이 기각되거나 그래서 파면이 되면 큰 혼란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네? 사회 원로가 여기 보니까 보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도 똑같아요. 여기 19명입니다. 19명.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던 원로들 20명이 나이 많으신 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번에는 2025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탄핵이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그 이틀 전에 등장해서 압력을 넣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들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당시의 사진. 여기에 누굽니까? 유흥수, 네? 신경실. 이 사람은 신영균 같은데요. 이홍구, 이종찬, 권노갑, 예? 정대철. 자, 이들의 한번 그걸 보시죠. 여기 명단이 나와 있어요. 탄핵을 추진하기보다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쪽이 전국 수습에 더 효과적이다. 하야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가짜와 진짜를 가리지 않고 네? 그냥 소문만으로 대통령 물러나라고 요구한 거예요.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 이들의 명단을 한번 보시죠. 6년 그러니까 2016년 상황과 2025년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피고 사퇴한 대통령만 다르고 말이죠. 9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네? 윤석열 대통령일 거예요. 네? 이날 회동에는 박 전 의장이 누굽니까? 박 누구죠? 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박관영, 김수환, 김형호, 강창희, 정의화, 박이태, 김현기, 김채정 이 사람들 다 국회의장 했던 사람들이네요. 네? 이홍구 국무총리, 신경식 헌정회장 지금은 이 헌정회장이 아마 정대철 전 의원이실 텐데 정대철 여기도 있네요. 권노갑, 김동영, 송월주, 최성규 목사입니다. 등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명이네요. 네? 다른 신문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날 아까 보신 그 내용이에요. 20명, 20여 명이 아니라 20명입니다. 김수환, 김현기, 임채정, 김영호,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권노갑, 김동용, 신경식, 신영균, 유흥수, 정대철, 이종찬, 김진현, 송월주, 최성규, 이영작. 앞에 없던 김진현 장관, 이영작 교수
또 신영균 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합쳐서 20명이에요. 박관영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명. 네. 한 명이 빠졌네요. 이들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2026년에도 그랬고 2025년에도 그랬고 당신은 탄핵 소추를 앞둔 대통령, 지금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 확실한 대통령을 두고 6개월 뒤에 하야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헌까지 요구했습니다. 개헌은 물론 내각제죠. 기가 차죠, 여러분. 이 나라가 이들이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이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나라예요. 이번에도 이들이 2025년에도 이들이 또 앞장서서 보수 언론이라는 그런 타이틀 뒤에 숨어서 목용준 헌법재판관을 앞세워서 이 사람입니다. 목용준. 또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네요. 대통령을 협박한 겁니까? 여기에는 대법원장은 안 들어가 있어요. 대법원장은. 자,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네? 자, 여기서 이들 이름은 같으니까요. 면면은 다를 수 있어도 면면도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2016년이랑 2025년이랑. 이들의 성격은 뭡니까? 대통령을 협박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깡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각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각제 세력은 누굽니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 아니에요? 내각제 세력은 중국 공산당 세력 아니에요? 내각제 세력은 4.19가 난 뒤에 내각제를 실시했던 그 당시에 구민주당 세력들 아니에요?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까? 그들이 내각제를 원하는 건 자기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 기득권에 대통령이 반기를 두고 하니까 제왕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왕적이라는 타이틀을 악명을 붙여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각제 세력은 뭡니까? 우리 사회에 면면이 내려온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와 타협했던 세력들, 영합했던 세력들, 부패 세력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외의 외국의 딥스들, 악마 세력들과 협잡한 세력들입니다. 자,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보수 원로라는 이 타이틀대 숨은 사람들, 면면은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16년에 이런 사람들이
보수 언론이라는 타이틀로 대통령 하야를 협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중국 공산당 뒤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자본, 우리나라를 털어먹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국내의 기득권 세력들, 국내의 구체제 세력들, 이들 3자 딥스, 서양의 딥스, 중국 공산당도 사실은 이들 딥스의 그 손발이에요. 로스차일드, 세계 금융자본의 손발입니다. 거기에 국내에 돈 많고 자신들의 자본을, 권력을 면면히 유지해온 숨은 세력들, 이 3자가 결국은 또 2016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쫓아낸 거예요. 그 앞잡이가 법률 기술꾼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린 목용준입니다. 이거 지금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네?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어요. 2030이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고 해도 눈 하나 깐딱하지 않아요. 이들은 민노총이, 정교조가 교실과 기업을 파괴해도 자신의 주머니만 배불릴 수 있으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영국 수상도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갈아쳐 왔고,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국 대통령도 손쉽게 갈아치우고 있어요. 한국의 딥스들, 거학들, 이것들 청소 안 하면은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2060년이면은 3천만이래요, 인구. 그러면 중국에 속국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방 금융 자본에 중국을 통해서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출발선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거예요. 수화예요. 이번 대선에서 기필코 애족 세력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합해서 세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목용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수 언론의 협박을 받아서 이번에 물러났어요. 근데 이 보수 언론가 누구냐? 6년 전에 2016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보수 언론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거학들의 심부름을 또 한 겁니다. 했는지 우리 찾아냅시다. 여러분,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중국한테 먹히고요. 세계적인 금융자본, 악마들, 국내의 기득권들에 의해서 먹히고 있어요.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백두산TV 8입니다. 구성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곧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